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신광호입니다. 오늘은 화병의 치료 방법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화병 하면은 한의학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열 달아 오르는 병, 그거 뭐 이렇게 치료하기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30년 이상의 임상을 해보면서 이거 상당히 어려운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이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실제적으로 거의 1년에 한 번 내지 2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계속 저를 따라다니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정말 인생에 걸쳐서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병,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의 증상들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병의 형태의 섬유무통 증후군, 요것이 같이 치료돼야 되고, 이 섬유무통 증후군이 사실은 화병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치료하다 보니까 이건 간단한 질환이 아니다.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해요. 자, 이제 화병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병이냐 도대체. 저는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요. 화병은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는 병이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심증만 있다는 얘기는 그럴 것이야 라는 그런 심증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검사를 해보면요, 병명이 없어요. 뭐 CT나 MRI 찍어보면 거기에서 어떤 그런 변화가 있었던가, 아니면 혈압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 했을 때 별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은데, 그런데 아파요. 곳곳이 아프고 쑤시고, 그리고 그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불안해하고 열 달아오르고, 이런 증상이 있는 것이 화병입니다. 제가 이제 이 사진을 비유를 했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소나무가 근사하게 서 있는데 옆에 이웃에 있는 나뭇가지가 쓱 넘어와가지고 화면을 하나 가렸죠. 자,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어떤 게 좀 짜증나요. 그죠? 우리가 짜증이 난다라는 그 상황, 이 짜증이 나는 상황이 좀 더 심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짜증 나는 상황에서 신경질 납니다. 신경질 나다 보면 화가 나죠, 그죠? 이렇게 이제 화가 나면서 열이 달아오른다. 너 왜 자꾸 깜짝대냐 이러는 거죠. 이 나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이 나무가 이렇게 평화롭게 서 있는데 옆에서 깔짝대는 게 자꾸 있어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깔짝대면 어떻게 돼요? 신경질 나고, 그리고 화나고, 그리고 피곤해지고, 그리고 폭발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화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화병의 기전은 원래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진행이라는 게 점점 심각해지는 게 그게 문제죠. 자, 이 화병이라는 것이 섬유근통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한의학적인 병명에서 화병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우리 한의사들은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양방의 현대의학 쪽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보니까 이게 섬유근통 증후군과 유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섬유근통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 그럼 도대체 이게 사실 섬유근통 증후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설입니다. 조직적인 검사 내지는 뭐 CT나 MRI 찍어가지고 이렇게 유발됐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물증을 잡지 못해요. 다만 이런 가설이 있는 겁니다. 자,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근육 섬유에 긴장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근육 섬유에 긴장을 불러들이는데, 우리 몸의 근육들은 항상 상황에 따라서 긴장을 했다 풀었다 긴장을 풀었다 하면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거든요. 근데 이 근육 긴장이라는 건 미세한 근섬유가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늘어나주지 않고 계속 이완되지 않고 계속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긴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과거의 기억입니다. 어떤 정서적인 기억, 감정적인 기억이죠. 뭐 어떤 기억이냐, 내가 고통받았던 기억, 내가 분노에 치를 떨었던 기억,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억울하다는 것에 대한 정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관돼 가지고 근육이 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서적인 상황에 노출되게 되면요, 하시라도 근육은 긴장을 풀지 않아요.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근육이 그렇게 긴장을 하고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근육이 혼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육에는 항상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거 꽉 움켜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올가미처럼 조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통증이 심하게 유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발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섬유근통 증후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어떤 과거의 기억, 스트레스라든가 화가 심해지면은 당연히 근육통이 유발되는 현상들이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약을 구분 잘 안 합니다. 예, 이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약간의 스트레스라든가 약간의 어떤 화나는 일들에 의해서도 과거의 기억과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쪼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통증을 유발시키는 증후군, 이게 섬유근통 증후군이죠. 이게 결국은 화병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섬유근통 증후군이라는 건 말이에요, 그 증상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항상 다양한 증상이 중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병이 되든지 병증이 되든지 해가지고 계속 복잡하게 나타나요.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뭐 그냥 이게 일반적인 건데 보편적으로 가장 많은 증상이에요. 어깨와 등, 목 이런 데 통증이 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임상에서 가장 많이 보는 분들이에요. 이게 이제 아주 성가실 정도로 계속 나타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잠 못 잤어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뭐 거의 한 잠도 못 잤다 그러면서 몇 년을 이런 걸로 고생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주기적으로 방광염을 알아요. 방광염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광 쪽으로 지배하는 신경을 근육이 올감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는 이제 통증 증후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섬유근통과 연관되는 거예요. 또 심각한 월경곤란증을 얻는 병행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에는 많이 나타나는데 요즘은 어린 학생들까지 나타나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긴장, 스트레스와 중첩됐을 때 심각하게 월경시에 아주 통증을 많이 호소한다는 거죠. 중고등학생의 어린 나이에도 올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각한 소화불량을 수반한 전신근육통을 유발하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소화장애를 빈번하게 유발시키는 거예요. 근육통이 유발되는 건 좋은데 뭐냐면 소화기를 지배하고 있는 자율신경이 지나가는 곳을 올가매죠. 제일 먼저 올가매는 게 목이에요. 목에서부터 올가매기 시작해가지고 쪼여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속이 미식겁고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뭐 이런 증상이 유발되면서 목, 어깨 아프고 머리 아프고 이런 식입니다. 또 이제 과민성 대장군, 사실 이 자체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것은 그거 자체가 원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유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 운동에 문제가 있는데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게 원래 배가 쌀쌀 아프면서 설산할 것 같기도 하고 변비에 이 가스가 많이 차고 이런 것에서 시달리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불규칙하게 2, 3회씩 변을 본다든가 아니면 아예 2, 3일씩 변을 잘 못 본다든가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특징인데 심한 복통을 호소한단 말이에요. 섬유근통을 앓으면서 이것까지 같이 병행하는 경우죠. 근데 이게 사실 10년, 20년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력까지 떨어지니까 계속해서 이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3차 신경통의 경우는요, 저 경우인데 제가 20대 때 3차 신경통을 앓은 적이 있는데 이것 역시 왜 그랬을까라고 지금 이제 반추해 보면은 이거 역시 섬유근통 증후군 아니었냐라는 거죠. 왜? 신경을 지나가고 있는 부위의 근육들이 긴장에 의해 가지고 유발될 수가 있는 게 3차 신경통이거든요. 근데 이 두뇌, 얼굴의 우리가 스칼이라는 부분에 이 3차 신경이 나오는 뿌리 주변에 있는 표정근들이 있습니다. 이 표정근들이 경직을 일으켜 가지고 신경을 올가맬 수가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오는 통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에서 많이 보는 경우가 뭐냐면은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분들 중에서 누구한테 오느냐 하면은 고기를 잘 못 먹는 채식주의자들. 원래 체질적으로 나는 고기 못 먹어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조금만 스트레스 받고 조금만 어떤 과거의 억울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 정서적인 장애를 받게 되면요, 바로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어깨목 아프고 머리 아프고 팔다리 힘 빠지고 뭐 이런 증상을 주기적으로 유발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심각한 가려움증, 접촉성 피부염 뭐 이런 거를 또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자꾸 가려워요. 근데 왜 나는 가려운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 병원 가서 검사해보면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고통이 심해질 때는 좀 가려움증이 덜하고 고통이 좀 완화가 되게 되면 가려움증이 계속 유발돼 나가는 스타일. 이런 이 증상들도 이 섬유근통 증후군의 일부입니다.
그의 이제 이명증이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명증이나 이석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이명증이라든가 이석증 같은 경우도 머리가 귀가 울린다든가 그리고 이제 어지럽다든가 메시꺼고 울렁거린다든가 눈이 침침해진다든가 그래서 이 고개를 들기 힘들 정도의 증상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경우도 결국은 이 두개골의 문제죠. 두개골과 병추 1번 사이에 이 조인트 부위에 불균형이 유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혈관과 신경을 이 근육 섬유가 옥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유발되는 증상들.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병발돼 나가는 것들이 특성이고요. 이 병들은 이런 증상들이 계속 일방적으로 통증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보통 뭐 주기성을 가지고 있어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뭐 1, 2주 주기로 좀 호전됐다가 악화됐다 이렇게 반복돼 나가는 스타일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해묵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1년이고 2년이고 아닙니다. 보통 10년, 20년, 심지어는 인생 전반을 걸쳐가지고 이걸로 고생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증상이라는 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떻게 치료할 건데? 라는 문제가 가장 큰 숙제예요. 이걸 가지고 동서양, 우리가 한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서양의 이 현대의학을 하시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똑부러지는 방법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양한 증상에 의해 가지고 환자들이 시달리는데 이것을 어떤 루틴한 치료 방법으로 잡아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섬유근통 증후군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치료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깨달음이 완치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병에 따라서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 이런 병이 있어 해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해줘서 일방적으로 치료가 돼주는 병이 있고요. 이 병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환자가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도와야 되는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섬유근통 증후군은요, 어떤 일방적으로 어떤 시술자가 피시술자에게 시술해준다고 낫는 병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화병 증후군, 즉 섬유근통 증후군을 앓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느냐, 의사가 고쳐줄 거야라는 일방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치료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지금부터라도 이제 강조해드리는 건 뭐냐면 섬유근통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든가 화병 진단을 받으셨던 분들은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 병이 왜 유발됐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답을 찾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돼요. 화병의 원인. 일반적으로 일단 스트레스라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화병을 만드는 거다 이거야. 그거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근데 스트레스가 누구는 받고 왜 누구는 안 받고 왜 나는 많이 받냐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나라는 존재가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지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아야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경우가 스트레스가 안 되는 조건으로 맞춰가게 되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걸 모르면은 똑같은 함정에 계속 빠집니다. 스트레스를 안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만드는 상황으로 계속 다람쥐 칩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면서 악화시킨다는 사실. 이것의 관점을 좀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요. 섬유근통 증후군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려면요, 그걸 치료받고자 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생각의 조건이 있어야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물어야 돼요. 이거는 물론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치료를 할 때 가능하면 치료를 하면서 이 질환은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라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왜 화병 섬유근통 증후군이 발생했는지 이것에 대한 나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야지 치료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그걸 선택을 해야 돼요.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 이렇게 된 원인에 의해 가지고 섬유근통 증후군이 유발됐고 화병이 유발됐는데 알고 그냥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걸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화병이라는 것이 분명히 난치성 질환이고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지속적으로 인생에 좀먹어 들어가는 그런 병과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 걸쳐서 나는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짜야 됩니다. 이 전략을 짜놓고 그것을 치밀하게 기획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것은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요. 특성이 못 고치는 분들이 대부분 특성은 뭐냐면 소극적이에요. 그거 수동적이에요. 누군가 해주겠지. 누군가가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나를 많이 도와줄 거야 라는 의타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왜? 그만한 에너지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마음을 능동적인 치료법을 선택해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꼭 필요해요. 나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 안 아파질 거야 라는 요양으로 나을 거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앓고 계시는 분이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시달릴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이게 섬유통증후군의 특성입니다.